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금리 인하 후의 주가는 이란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세미트럭이 미쳤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정말 옵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봅니다. 그 후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꿀맛 같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기 우리 이민자들, 미국 동포들은 그냥 늘 똑같은 일상입니다. 추석 같은 거 없고요.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자, 제가 최근에 우연히 만났던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 타이슨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너가 찐따라면 운동해라. 몸이 좋다면 독서를 해라. 몸이 좋은 독서가는 막을 수가 없다. 요런 글귀인데요. 자, 뭐 이 글을 마이크 타이슨이 정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어로 된 마이크 타이슨 얘기가 한번 좀 이렇게 서치를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마이크 타이슨이 했는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글이 갖고 있는 메시지죠. 자, 이 글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균형 잡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얘기죠. 자, 너가 찐따라면 운동해라. 자, 여러분들이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불편하고 막 그렇게 느껴지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직장의 업무가 과하면 과할수록 그래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한 40, 50쯤 돼 가잖아요. 뭐 한 40대가 되고 이제 확실히 달라집니다. 30대랑 40대는 또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주말이 되면 더 눕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몸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병을 달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몸이 허약한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요, 날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정해서요, 새벽에 하든 또 저녁에 하든 자기가 편한 시간을 정해서요, 운동을 해보세요. 나가서요, 매일매일 한번 조깅을 해보든지, 저는 조깅을 강추합니다. 근데 무엇이든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30분이건 1시간이건, 처음에는 좀 힘들면요, 15분씩 국민체조를 하시든지, 뭐든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확실히 딱 한 달 동안 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정말 땀을 빼고 운동하고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루틴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요, 정말 몸이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일단 체력이 좋아지면요. 이건 정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찌뿌둥하다 이런 걸 못 느낍니다. 오히려 정말 이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요. 미래가 옛날 20대 때보다 더 많은 어떤 꿈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절제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몸이 좋다면 몸이 좋아집니다. 저도 제 친구가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제 몸을 보고서 몸이 정말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십시오. 독서를 하면요. 이건 뭘 말을 더 하겠습니까? 몸도 좋아졌는데 독서까지 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독서를 당연히 해야죠. 부자가 되려고 해도 독서해야 되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해도 독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책은 절대 손에 놓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건 어디를 가든요. 짬이 날 때마다 그냥 항상 책을 줄치고 읽는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몸도 좋은데 책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어마어마한 창의성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이 나이가 들더라도요. 창의성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꾸 나이의 한계를 여러분 두지 마세요. 70이라고 그렇고 60이라고 그렇고 50이기 때문에 끝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창의적인 지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정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제2막, 3막, 4막이 열리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몸이 좋은 독서가는 막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거는 invincible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몸이 좋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테슬라로 나중에 또 이 은퇴했을 때 그 돈 가지고 쓰고 여행 다니고 또 여행 가서는 이제 또 이 소위 글도 쓰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즘은 블로그도 많죠, 뭐 페이스북도 있죠, 여러분들은 많잖아요. 그런데다 글도 쓰시고 하면 너무 좋은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 몸이 좋은 독서가는 막을 수가 없다. 나이에 불문하고요, 끊임없이 운동 시작하시고 독서를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시장은 여전히 고만고만한 시장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은 뭐 오늘 크게 오르는 것도 또 크게 빠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소부터 좀 볼까요? 0.65% 오늘 살짝 올랐고요. 마소가 뭐 어저께 제가 2부 방송인가요? 그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떤 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이 인공지능을 좀 더 깊이 적용했다라고 했는데, 자, 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크게 오르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플 0.06.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이 아이폰 16에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했다라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그냥 미적미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소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평가는 생각보다 덜 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 금리 인하도 내일 앞두고 있고 또 대선도 앞두고 있고 모든 것들이 아직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9월달, 10월까지, 10월 초 뭐 이 정도까지 이 시장 변동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흐름이 오잖아요. 그 흐름이 만약에 이 전체적인 연착륙과 금리 인하와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요, 결국 투자를 많이 해둔 그 기업들이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1.38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뭐 큰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펀더멘탈 좋아요. 자, 그리고 구글, 자, 0.47% 상승, 좋고요. 메타 0.05, 아마존도 0.96, 테슬라도 0.40. 그러니까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은요, 올라봐야 뭐 1% 내외, 떨어지면 뭐 1%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하면 되겠고요. 작은 주식들도 뭐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이 현재의 시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이 균형이요, 균형 잡혀 있는 게 깨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찬스를 줄 때 잘 여러분들이 이 바잉 찬스를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미국 경제가 향후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이냐, 하드 랜딩을 할 것이냐, 또 전 세계 경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은가, 아니면은 하드 랜딩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도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오늘 데이터를 전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데이터 보니까 일단 위에 타이틀 한번 볼까요? Investors increasingly expect a soft landing이라고 합니다. 자, 투자들이 지금 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요, 소프트 랜딩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전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사실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자, 일단 핑크빛을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뭐 제일 낫죠, 전 세계에 비해서. 근데 미국 경제와 글로벌 이코노미가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죠. 물가가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without large slow drawdown입니다. 근데
경제 자체가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어떤 그 나라가 무너진다거나 망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벌써 여기에 폭망이 오고 무너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 것 없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도 받고 유럽도 받고 이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온다 이 얘기를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지금 오를 때 자기들만 안 올랐는데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이제 2.6, 2.8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정도면 사실 다른 나라면 애교 수준이 있죠. 다만 이게 얼만큼 올라가느냐인데 일본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뭐 그게 또 가파르게 오르기 쉽진 않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 연상된다, 예측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데 이게 바로 미래에 이 정말 굉장히 장기 호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왼쪽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색깔별로 있습니다. 자, 회색 있죠? 맨 아래쪽에. 이건 노 랜딩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이게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뷰티풀 랜딩 한다라는 거, 연착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 랜딩, 위에 오렌지 컬러로 된 거 있죠? 이게 이제 경제 정말 무너지거나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뭐 1980년대에 그 포워크 때 그 시절처럼 막 경제 폭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 시나리오가 일단 하드랜딩은 11%인데 노란 거 보세요. 가장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79%. 무려 79%가 지금 투자들이 볼 때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높죠. 이거는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올라온 겁니다. 기대감 자체가요. 여러분, 이 79%는 80%죠. 10명 중에 8명은 미국 경제는 뭐 당연한 거고 소프트 랜딩, 전 세계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잘 연착륙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다시 흐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하드 랜딩 보세요. 11%예요. 10명 중에 11명입니다. 그리고 뭐, 100명 중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는 1명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한 분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투자들은 모든 자료를 다 계속 빠르게 섭렵하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료가 다 있잖아요. 뭐, 경제 지표, 뭐, 과거에는 우리 맨날 뭘 얘기했습니까? 그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면 무조건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지 벌써 2년 넘었거든요. 나 아직도 안 와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보니까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이제 10명 중에 8명이라는 겁니다. 심하게 막 미국 경제가 부러지고 세계 경제가 부러지는 거 이거는 10명 중에 1명 수준으로 예견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빈약한 거죠. 자, 이 말은 결국은요. 미국의 대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투자들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적절한 시간이 오면요. 이제 이 장기적으로 호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금리 구간으로 가잖아요. 이 저금리가 꾸준히 간단 말이죠. 당분간 또 한 몇 년은요. 그러면 그때 자산 가격은요. 굉장히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들은 벌써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요. 계속 사모으죠. 그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갔을 때에 이 기관들이 많이 쓸어 담았잖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향후 1년 동안은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게 79% 거의 80%라는 걸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 연준도 아마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 나오고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이후에도 여는 멤버들이 막 나와서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또 주식시장이 급변하는 때가 올 겁니다.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 전체 엔지니어링, 즉, 세미트럭을 관장하는, 전체 수장, 댄 프리슬리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늘 한 번 하고 내일 한 번 더 한다는데요. 자, 오늘 댄 프리슬리가 오늘 그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 보니까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내용은요. 자, 일단 이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려냈지만 테슬라가 이미 이 여러 디젤 트럭들 있죠. 지금 왜 이 세미 트럭 큰 사이즈의 이 트럭들은 지금 뭐 전 세계를 달리고 있잖아요. 여전히요. 근데 전부 다 디젤로 달리거든요. 근데 이 디젤 트럭들을 이제는 전기차로 가는 소위 전기 테슬라 세미 트럭으로 다 교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교체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펩시도 그렇고 또 일부 몇몇 그 가게들 있죠. 스토어들 있죠. 큰 체인점들. 자, 그런 쪽들의 이 트럭들을 하나씩 바꾸고 가고 있는데요. 그 세미 트럭이 바꾸고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자, 넘버 원. at a lower operating cost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디젤로 달리는 그 이 큰 세미 트럭들은요, 이 트럭들은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뭐 여기 서부에서 동부로 이 배달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이제 가는 게 계속해서 이걸 닳고 화석연료가 닳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로 가게 되면요, 훨씬 더 저렴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넘버 2 볼까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without compromising schedule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전기 트럭으로 갔을 때에 뭔가 이제 날짜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치 뭐냐면은 이제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지금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 동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LA에서 뉴욕까지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보통 이삿짐들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짐을 옮기는데 보통 그냥 디젤로 가게 되면 가다가 또 멈춰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넣고 또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쭉 간단 말이죠. 중간에 그냥 한번 이제 밤에 트럭 운전사가 잠을 자야 될 경우는 이제 잘 수도 있는 거고, 보통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경우도 있겠죠. 쪽잠을 자고서요. 자, 그런데 이 전기 트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감, 염려가 있냐면요. 전기 트럭 충전이 오래 걸리니까 야, 큰 트럭 충전하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우려감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밀리겠죠. 자, 보통 옛날에 기름으로 가든 디젤로 가던 것이 이틀을 걸렸으면 전기로 가는 거는 중간에 계속 차지 충전을 해야 되니까 아마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진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without compromising schedule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간에 영향받지도 않는, 기존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넘버 3 볼까요? without compromising payload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전기 트럭, 이 세미 트럭에 대한 염려가 또 뭡니까? 이거 뭐 이 빌 게이츠도 했던 얘기죠. 자, 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라고, 배터리가 혁명에 혁명을 더하더라도 기존의 배터리 기술로는 이런 큰 세미 트럭 같은 거를 이동시킨다, 짐을 다 싣고 불가능하다라고 이 빌 게이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가 틀렸죠. 자, 여기서 페이로드, 즉 짐을 실는 양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뭐 옛날에 예를 들면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5톤을 실을 수 있었다, 뭐 6톤을 6톤을 실을 수 있었다. 지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펩시가요, 이 과자만 싣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기 트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똑같이 음료수를 막 무겁게 싣고도 가는 그 기본적으로 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힘대로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펩시 쪽도 경악을 하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힘이 더 좋은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음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비용이 절감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구애받지 전혀 밀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충전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 페이로드도 짐을 실는 것도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Efficiency is key라고 합니다. 결국 효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세미 트럭이 앞으로 가져올 혁명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앞으로 이 시장의 변화가 올 겁니다. 기존의 내연차로서 편안하게 있었던 그 지금 이 큰 트럭들 있죠.
그 트럭들은 다 이제 문 닫아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테슬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테슬라가 유럽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장도 벌써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4680 배터리까지 준비가 되니까 테슬라가 빠른 속도로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 세미트럭이 전 세계를 누비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건요 사실 굉장히 그 이 마진율도 좋거든요. 세미트럭은요 사이즈도 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 이 댄 프리슬리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의 그 충전의 그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도, 자, 오늘 펩시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보였습니다. 위에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자, we've successfully demonstrated deployed megawatt level charging in the field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메가와트급의 충전 이 시스템을 쫙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세미트럭을 충전하려면 아무리 기존 것과는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깔았는데, 자, 처음에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it is safe, 아주 안전했고, reliable, 신뢰가 갈만했고, 그리고 enables a one for one replacement of diesel truck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디젤 트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얘가 중요하죠. 펩시코에 이미 수십 대의 세미트럭을 제공했잖아요. 아래쪽에 사진도 나오잖아요. 펩시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자, 펩시코가 이 실제로 뒤에 이제 이 콜라도 싣고 사이다도 싣고 또 과자도 싣고 해서 가는데요. 자, 이 어떤 걸 증명했냐면 이 more than 1,050 miles in a single 24-hour period라고 합니다. 자,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이 자동차 펩시코 소위 그 세미트럭이 얼마를 달렸냐면요, 1,050마일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찍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하루에 1,050마일을 갔다? 이 정도면요, 지금 뭐 그냥 기존의 디젤 차량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That is enabled by fast charging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빠른 충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 차징 시스템이나 그리고 이 세미트럭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된 이런 충전은요, 빨리 충전하거든요. 사실 그 트럭 운전사들이 한번 달리고 나서 중간에 설 때는 밥도 먹잖아요.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시간대에 충전하고 또 당도 보충하고 이렇게 이제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1,050마일씩 달릴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불가능할 게 없죠. 똑같아요. 충분히 배달하고 이 짐을 실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걸 증명하니까 진짜 세미 트럭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지금 나오게 되니까요. 뭐 너도 나도 이제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공장 세우는 거 보세요. 빠르게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4680 배터리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테슬라가 자신감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테슬라 또 주가를 견인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반가운 소식 날라들었습니다. 자, 테슬라 FSD 자율주행 또 다른 그 업데이트된 버전이죠. 12.5.2.1 버전입니다. 자, 그게 13 버전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도 나왔는데 쫙 뿌려진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HW4에서 하드웨어 4에서 이제 버전 4에서 이제 거의 작동됐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HW3까지도 옛날 그 구형 버전에도 다 깔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HW3, HW4까지 다 현재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4시간 동안 지난 그 하루 만에 쫙 뿌려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홈아즈 캐리라군요. 이걸 가지고 또다시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아침에 또 따끈따끈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Another zero intervention drive completely hands-free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어제 뿌려진 거 12.5.2.2를 하드웨어 3에서 작동시켜 봤는데 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손 쓸 거 없이 핸즈프리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사실은 더 이제 일상적인 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웬만한 일상적인 운전은요, 다 커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FSD의 이 소위 이 최신 버전은요, 점점 더 이제는 더 디테일하고 더 이제 섬세하고 더 이제 자유롭게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날마다 행복하죠. 이게 이제 이번에 이벤트 때 더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 우리가 로보택시가 그 일정들이 아마 플랜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 타임라인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타임라인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걸 보면 계산기 두들기겠죠. 자 그리고 그 수익률이랄지 이런 것들도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이 돈나무 누나 쪽에 또 기관들 아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우리 아담 조나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도 또 분석해서 내놓을 거고요. 이번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분석들 그리고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결국 주가에 그게 다 영향을 주게 되죠. 미래 가치가 이제 땡겨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한 지금 그 이벤트가 기대되는데 지금 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요. 이건 뭐 당연히 이번에 10월 10일 날 굉장한 그 이벤트가 될 거란 기대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스타링크 소식인데 이 소식을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기술 개발에 진지하고 결국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뼈저리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 소위 말해서 저궤도 위성에서 우주에서 이 빔을 쏘아가지고 인터넷을 공급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최고의 인터넷 시스템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어느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지상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 스타링크만 우주에서 직접 쏴서 현재 아주 거침없이 빠르게 이제 인터넷을 공급하는 지금 110개국, 120개국 가까이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것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staggeringly difficult technology proble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거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정말 기술적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위에서 그 7,000개 정도 쏘아 올려져 있는 스타링크 인공위성끼리 빔을 쏴가지고 연결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지금 전무후무한 거죠. 왜냐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요. We had to invent so much technology from scratch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아무도 걸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보여준 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밑바닥부터 모든 대부분의 기술을 다 개발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다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이 스페이스X가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기술 개발을 새로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밑바닥부터 새롭게 기술 개발한 게 정말 많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혁명이죠. 자, 그러면 there's no supplier to whom who can go to buy pieces need to build something like Starlink. 스타링크 같은 이런 것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공급사가 없는 거예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존재했던 게 아니거든요. 안 존재하던 걸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가 노란색 별표까지 쳤지만 지금 스타링크가 저렇게 쏘아 올려서 이제 뭐 앞으로 4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깔리게 되면요. 이 정말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건 결국은 스페이스X고 우주를 지배하는 회사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무서운 여러분 이 테슬라 이 머스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나선 듯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머스크 스페이스X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7,000개인데요. 만약에 이거의 2배만, 14,000개만 더 깔리더라도요. 그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기술 혁명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머스크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머스크가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스크가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하는 걸 보면요. 불가능인데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다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결국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되게 되면요, 사람이 편해지겠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시간이 이제 굉장히 여유로워지겠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기억나시죠? 자율주행을 갖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서는 다 망한다고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테슬라에게 라이센스를 요청하겠죠. 수수료 내고 다 공급받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번 10월 10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길게 보고 머스크의 집념, 머스크의 열정, 기술 개발을 대한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뒤집는다. 이런 것들이 머스크의 투자할 가치가 여러분 충분히 있고도 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뵐게요. LA 정규스티브였습니다.